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 그리고 뭐 관심을 거래할 종목들은 거래량이 느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을까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쵸? 느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음. 파생을 하거나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음봉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음봉의 거래가 느는 게 중요하죠. 왜? 팔아야 되니까. 예, 진짜 음봉이니까. 정말 까는 거니까는. 파는 거니까 막 밑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격 데이터의 캔들과 함께 같이 그냥 당연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좋은 거고요. 이 제가 하는 이 차트 교육의 이 기초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자, 어떤 주식이 있어요. 막 어떤 뭐 방향성을 그동안 보여왔어. 횡보이든 하락이든 우상향이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기준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상승을 하나 목격을 했다고. 장대봉에 양봉에 혹은 파생호로 하시는 분들은 음봉이 떴어. 이게 음봉이에요. 지금 파란색 음봉. 여기 거래량도 뻥 틀렸어. 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간을 공략해서 요거를 먹는 게임을 제 기초 강의 때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것만 갖고도 돈을 벌 수 있고 보여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손절도 짧으면서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이 구간을 제시하는 게 제가 하는 이 무료 기초 차트 강의의 목표고 그리고 한계입니다. 이 이후를 먹는 게 사실 시세는 이때가 제일 세요. 막파에 갈수록. 오파나 계속 끝주머니에 갈수록 앞에 터졌던 거래량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시세를 분출하고 상한가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심화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조차도 먼저 먹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매매는 시간과 그 돈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의 우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밑에 들어가서 이것도 먹고 얘도 뭐 팔든지 아니면 더 기다려서 여기까지 먹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진짜 순수하게 차트 하나만 가지고 주식이든 상품이든 해외 선물이든 공략을 한다면 이러한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세와 거래량으로.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 시세가 빵 하고 나 등장이용 하고 시세와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얘가 여기서 안 눌리고 그냥 날아가면은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버리던지 올라타든지 해야 되는 건데 올라탈 경우는 당연히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요. 버리면은 다른 종목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센 놈들은 여기서 그냥 계속 날아가는 게 정상인데 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는 사실은 개개인이 달라요. 이게 나중에 따로 녹화를 뜨거나 아니면 실시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증권이나 베팅을 하는 매매 활동에 앞서서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고 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고 요게 된 다음에 좀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절대 뱁새는 황새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교육은 일단 요 기본 요거를 제시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수업 일단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이 진행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양봉 거래량, 음봉 거래량이 있는데 음, 양봉 거래량이 느는 게 중요할까요? 음봉 거래량이 느는 게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해요. 네, 뭐 파생 선물,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이 자체만으로도 방향성 베팅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음봉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냐면은 사는 것만큼, 그러니까 사는 거는 비교적 파는 것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보다는 사자마자 수익을 그래도 줬던 기억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최고 상투에서 사지 않는 이상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 주를 샀으면 수익 구간을 준다고, 내가 그냥 아무 타트도 모르지만 대충 봤더니 이뻐 보여 사면은 수익 구간을 줘요. 단 1%라도. 파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수익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며 내 손실도 어디까지 커트를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사는 거는,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나 방법, 기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접근하는 건 쉬운데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개개인이 보는 기간과 내 멘탈과 자금력에 따라서 다르고, 어, 뭐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펀더멘탈로 혹은 기술적으로 목표가라는 걸 산정을 해가지고 추세 추정 매매를 하든지, 추세가 깨지면 팔든지, 아니면은 내가 20% 먹기로 들어갔으면 혹은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 이평선이랑 이격이 얼마 벌어지면 팔겠다라는 이제 아주 뭐 또 디테일한 매도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래량인 게 사실은 선물을, 그러니까 시장, 뭐 해외든 국내든, 그러니까 시장, 마켓, 인덱스 혹은 상품, 맨날 비교적 거래량이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거래량이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승 때, 대하락 때 제외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거래량은 이 개별 종목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에서의 의미가 더 커요. 시장은 어쨌든 거의 균일하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최근에 한국 코스피 지수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코스피 거래량이 막 어제 1000만 주가 거래했는데 오늘 2000만 주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1000회면 1200만 주, 1100만 주, 900만 주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개별 주식 종목 거래는 오늘 5만 주 거래되던 게 내일 200만 주도 거래되고 100만 주도 거래되고 10만 주도 거래되고 해서, 사실 거래량이 더 중요한 의미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좀 더 신뢰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이제 양봉 거래량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거래량입니다. 일단 중요한 구간에서요, 거래량이 증감을 한 거를 찾아야 돼요. 이 중요한 구간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평선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쁜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은 뭐 이동평균선을 뭐 돌파했다든지 이탈했다든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다든지, 혹은 정고점, 아니면은 뭐 52주 최고가, 아니면 한 달 동안의 고점을 갱신했다든지 이탈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넥라인이라고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 혹은 이탈했다든지라는 그런 구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기가 오고요. 언젠가는 모든 종목이. 그리고 이 중요한 구간 전에 하는 짓들이 뭐 수렴을 한다든지, 삼각 수렴, 아니면 이렇게 플랫하게 수렴을 한다든지, 횡보, 뭐 고가놀이를 하면서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중 바닥을 만든다든지, 쓰리 바닥을 만든다든지, 뭐 쌍봉을 만든다든지, 쓰리봉을 만든다든지, 쉐드 숄더를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이런 구간이 오면, 야, 우리가 차트 이쁘네 라는 말을 그럴 때 표현하는 거예요. 차트 좀 만들었네. 이거 조만간 기대가 되겠는데
하면서 기대가 되고 중요한 구간에서 거래량과 시세의 분출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들어가도 돼요. 그만큼 더 수익이 커지는 거죠. 손절도 짧고. 근데 저는 이제 교육상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세 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탈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앞선 시간에 거래량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제가 본다고 했어요. 거래량은 기준이 그러니까 네 가지다 사실은. 뭐뭐 다시 복습을 하면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든지, 점점 증가하는 점증하는지, 점점 감소하는 점감하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 사실 이 부분은 제일 모호하죠. 네,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상대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일이면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에 최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우실 게 아니에요. 혹은 뭐 40일이면 두 달이 되겠죠. 그 중에서 최고 거래량이 터지면 관심 갖는 거예요. 분기로 보고 싶으면은 이제 60일 거래량 보는 거고, 반기로 보고 싶으면은 이제 뭐 180일 거래량 동안 보는 거고, 그렇게 이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전일 대비 2배 내지 3배. 어제가 5만 주 터졌는데 오늘 10만 주가 거래되면은 2배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차트 캔들은 상승하면 양봉이고 하락하면 음봉인 거는 다 아시는데,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양봉이 뜨고 이렇게 뭐 차트가 그려질게요. 이거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막 거래량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음봉도 있고 상투도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보세요. 특공개미님, 내가 양봉이 어제 상승하면 빨간색이고 음봉이면은 파란색인 건 알겠어. 근데 거래량은 왜 이 양봉과 보통 HT에서 처음 키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을 의미하는 게 뭐냐? 거래량은요, 전일 대비 증가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전일 대비 하락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전일 대비 하락하면 파란색으로. 전일 대비 하락하면 파란색으로. 전일 대비 늘면 빨간색, 늘면 빨간색, 늘면 빨간색. 그러니까 양봉 거래량이라고 빨간색이 뜨는 게 아니고 음봉 거래량하고 파란색이 뜨는 게 아니라 전일 대비 늘었냐 줄었냐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몇백 프로 터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HTS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딱 대보시면은 여기에 정보가 떠요. 오늘 거래량이 뭐 11만 주가 터졌고 전일 대비 225%가 터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오늘 5만 주가 터졌는데 얘가 10만 주가 터졌으면은 마우스 커서를 딱 대면은 오늘 10만 주가 거래됐고 가로 열고 200% 이렇게 떠요. 전일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반대로 다음날 거래량이 다시 5만 주가 되면은 이때는 5만 주가 거래됐고 여기는 50%가 50%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봉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이니까, 양봉에서 이제 양봉 거래량 중에서는 당연히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는 거고요. 이 거래량이 급증한 캔들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이 캔들은 당연히 장대봉이겠죠. 여기서
지지선과 저항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번이 시가고 3번이 그날의 고가고 뭐 4번까지 하면은 이게 저가고 2번이 종가잖아요. 어, 저항대는요, 이날 그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에서 이 종가서부터 이 고가까지가 매물대예요, 그날에.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렸잖아. 물린 사람은 여기만 올라가면 던질 거라, 던지기 시작할 거라고. 꼭 그렇진 않지만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반대로 이제 음봉일 경우에, 아이고, 음봉일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 고가, 여기 3번이 시가, 4번이 저가, 2번이 고가, 1번이 종가인데, 종가는 어디예요? 1번이 종가죠. 그날의 고가. 이 통째로가 이제 매물이 되는 거예요. 예. 막 단봉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런 캔들 분석 이제 주봉이나 월봉에서 찾는 게 좋겠죠, 그죠? 일봉 단위는 조금 너무 현미경 보듯이 물론 이제 뭐 스캘핑을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봉의 그 구간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HTS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매물대 차트를 아예 켜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이렇다라는 거고, 이 지지라인의 개념을 살짝 설명드리면은 이 양봉거래량의 시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양봉이 아니라 장대봉 양봉이면은 이 시가는 의도가 있고 이날부터 뭔가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음날도 깨지면 안 돼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음날 깨면 당연히 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시세 왜 냈어? 그 짓을 뭐하러 했어? 그죠? 그래서 이 저항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매물이 당장 내일부터 혹은 다시 올라갈 경우 쏟아질 수,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는 일단 제외를 해요. 왜냐하면은 뭐 당연한 소리인데, 뭐 오늘 이렇게 됐다가 어제 이만큼 상승을 했고 단봉이고 뭐 그렇게 찌질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뭐 강보합에서 이렇게 통째로 30%짜리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이런 애들이야. 전일 거래량이 이만큼이면은 막 이만큼 터지죠. 막 전일 대비 10배도 터지고 20배도 터지고 엄청나게 폭발하는데, 대부분 이제 상한가들이 갭을 띄우고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은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점상은 더 줄고. 그래서 상한가 거래량은 사실은 신뢰도가 조금 약하죠. 그리고 뉴스로 인한 거래량 증가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물론 뉴스도 의도가 있어요. 뉴스로 인해서 거래량 증가에도 증가를 한 게 맞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호재가 뜨거나 재료, 뭐, 수주를 했다든지, 실적이, 뭐 써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든지 해가지고, 뉴스 때문에 거래량이 빡 증가한 애랑,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전일 대비 한 두세 배가 증가한 애랑, 얘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두세 배가 늘면서 캔들까지 오르고 막 저항 돌파까지 해놨어. 당연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만 알게 올린 놈이 신뢰도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래량은 신뢰도가, 의도는 있지만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래량 분석에서는 이렇게 뭐 당연한 거지 뭔가 찾아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업종에서 약한 증가는 제외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뭐 IT 주식이 있으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전기차든 제약바이오는 너무 크니까는 이제 어느 특정 그 업종에서 주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대장이 있고 그리고 2등주가 있고 아류주들이 있죠. 그냥 테마에 엮여서 뭐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도 뭐 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A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막 3배에서 5배가 늘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C 주식은 전일 대비 한 150%밖에 안 늘었어.
그럼 얘한테 쏠리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는 같은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뭐 거래량이 늘긴 늘었으나 예, 뭐 그렇게 크게 늘었다 정도면은 역시 우리가 보는 이쁜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증가를 했어요. 거래량이. 이 이후가 중요해요. 이후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장대봉이 뜨고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종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고 요 나온 다음 날 장대봉과 거래량이 실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가 안 밀려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눌림 잡으면 주가가 밀리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없는 속임수 음봉이거나 밀렸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올리는 흔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주가가 밀리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뭡니까? 그렇죠. 상투잖아요. 예, 얘 분명히 장중에 이런 꽉 찬 양봉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음날 밀려 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상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쁜 뭐 영망치든 혹은 장대봉을 만들어 놓은 다음 날부터는 주가가 크게 안 밀려야 됩니다. 밀리더라도 이거는 저기 이제 매물 소화나 조그만 거래량이 적고 세력 이탈 흔적 없기 때문에 괜찮아 요 정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상한가 이제 극단적으로 반대의 케이스는 상한가죠. 상한가 간 애들은 절대로 전일에 종가도 안 건드리면서 계속 날아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장대양봉이 뜬 이후에 주가 자체가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없거나 소외주,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관심이 없는 종목들. 분명히 이런 종목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래량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빵 늘어. 한 이틀 정도 가, 3일도 가. 그러다 또 딱 늘어. 또 늘어. 시세는 이날만 나. 이날만 나. 주가는 막 이래요. 계속 횡보야. 이런 경우 매집이에요. 네, 매집이. 근데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몰라요. 언제 갈지. 네. 이게 길게는 3년도 가요. 보통 6개월, 1년도 가고. 그러다가 이런 게 이제 정말 빵! 거래량도 이제 터지고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지. 물론 이때가 됐을 때는 이거를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은 뭐 손절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양봉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고요. 일단 여기서 또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